네, 안녕하세요. 마을 시간은 프로젝트 홍보 3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원치현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이곳에 자리하셔서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 진행하게 도와주신 정릉삼동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활동의 방향성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활성화와 상호 호혜성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마을 시간은행이라는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고, 그런 플랫폼 속에서 사회나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상호 호혜성이 발현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새로운 플랫폼을 잘 적응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20대와 그런 20대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40대에서 50대가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홍보 대상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이전 홍보 활동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직접 발로 뛰면서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기존 방식의 홍보 방식과 연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과 달리 가입자들에게 마을 시간은행 플랫폼에 대해 활용하게 유도하고 즉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SNS를 홍보 채널로서 활용해보았습니다. 우선 유튜브의 경우에는 10대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모두 이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이번 성과 공유회를 포함해서 저희 마을 시간은행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40대에서 6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여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했습니다. 블로그에는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소개, 활용 사례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1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타겟하여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소개, 활용법, 그리고 활용 사례들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사용자들이 게시글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카드뉴스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블로그와 차별을 했습니다. 이번 공식 홈페이지 개설의 핵심인 노션을 활용한 홈페이지는 마을 시간은행이 걸어온 발자취와 활용사회, 그리고 저희 마을 시간은행에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모아놓았습니다. 저희는 본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추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표 사이트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의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은 9월 23일 진행한 개울장 축제에서의 홍보 부스였습니다. 주민분들에게 마을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10월 28일에는 정릉시장에서 열린 버들잎 축제에서 정릉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홍보와 설문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팀장인 저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버들잎 축제 어가행렬에 참석하여 직접 지역 축제의 일부가 되어보기도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홍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잊고 있던 정의라는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월 1일에는 성북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정릉삼동 주민자치회와 국민대가 지금까지 함께해온 마을 시간은행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릉삼동 주민자치회와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영원히 담겨서였을까요? 저희는 이때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국민대학교 내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총 2주간 부착된 해당 포스터에서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는 현장구청장 행사에서 성북군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릉삼동 주민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 원하시는 분은 가입도 시켜드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국민대학교 교내봉사 동아리인 레오와 교내 학술 동아리인 ESS에게 마을 시간은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 실제로 마을 시간은행 앱을 활용하여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스스로도 스터디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자치회관 온축제에서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마을시간은행에 대한 홍보와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사례는 활동이 다른 활동을 낳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교내 동아리 두 곳의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홍보 활동을 진행한 교내 봉사 동아리 레오의 경우 홍보 활동 후 저희 팀에서 봉사 활동으로 정릉천 플로깅 활동을 기획했고, 이를 마을시간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플랫폼이 미성숙했던 단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레오분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학술 동아리인 ESS를 찾아가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SS의 경우 저희가 따로 활동을 기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아리 자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마을시간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는 앞서 저희가 했던 봉사활동의 사례를 소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홍보3팀은 이번 학기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150명의 회원 중 38%에 달하는 57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정릉삼동 지역 행사 참여와 같은 기존 홍보 전략과 더불어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서 노션을 활용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과 국민대 교내 동아리와 같은 새로운 홍보 대상 발굴이 이런 높은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 홍보 3팀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과 별개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명확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성과만을 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플랫폼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앱 활용성 평가를 진행한 후 교수님과 함께 회의를 거쳐 마을시간은행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과제를 소프트웨어 확보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활동하면서 파악했던 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제안한 개선안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과제는 바로 행정적인 솔루션 제공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실질적인 활동자의 확보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교내 학술 동아리 ESS의 사례와 같이 활동자가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진행하는 능동적인 활동자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 플랫폼 내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요 홍보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년층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어떻게 마을시간은행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시간은행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비롯하여 백오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이번 학기는 끝났지만 늘 마을시간은행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이런 마을시간은행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유저이자 이웃으로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이상 홍보 3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